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매체 RT가 독일 매체 포커스를 인용해 유럽의 군사력은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난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RT는 유럽이 전쟁을 극도로 싫어해서 전쟁에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 독일 언론인 가보르 슈타인가르트의 포커스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유럽이 자체 핵무기도 전투 준비가 된 군대도 없어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는 달리 오랫동안 방위산업을 발전시키지도 못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유럽이 위험한 군사 상황에 처해 있다고 썼습니다. 이에 반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장기간의 유럽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게 분명하며 그는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적 순간에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렸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러우전으로 드러난 참담한 현실에 유럽이 얼마나 공포와 좌절에 빠졌는지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적 수사로 시작된 트렌드가 조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 복지국가를 보호하는 세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저자는 전후 시대가 일단락됐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유럽에서 빠지는 고립주의 추세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적을 얻고 수비수를 잃은 유럽은 곧 어쩔 수 없이 독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유럽 시장과 공통의 유럽 통화는 그렇다 치고 유럽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은 여기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유럽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가지 군사적 약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말합니다. 첫째, 유럽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독일 외무장관 요시커 피셔는 미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누가 유럽 안보를 맡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는 디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자체 핵 억지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됐고 유럽 대륙 전체를 보자면 핵무기가 없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의 안보는 미국이 나토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보증이지만 완전한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나토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나토 31개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해 20개 회원국이 2023년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목표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무기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가가 GDP의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토의 능력은 여전히 미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국방 전체를 따졌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긴장에 대비해 국방 예산을 각각 300%, 600% 늘렸지만 같은 기간 유럽의 국방비는 20% 증가에 그쳤습니다. 가보르 슈타인가르트는 유럽의 세 번째 약점을 독일 연방군의 전투 능력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독일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병역 의무를 중단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징병제 폐지가 실수였다면서 미국은 유럽에서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징병제를 복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취한 징병제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징병제 복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재무장에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5년에서 8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유럽이 스스로 안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독일 연방군 병력은 45만이었지만 현재는 18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저자는 다른 주요 유럽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 병력을 합쳐봐야 한국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장비도 부족합니다. 보유 탄약이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하루치라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황당해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네 번째, 프랑스나 영국도 미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가 영국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한심할 지경입니다. 영국은 사용할 수 있는 주력 전차가 150대에 불과하고 장거리포도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심지어 작년에 영국 군부는 무기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박물관에서 로켓 발사기를 구입할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영국 다음인 프랑스는 90문 미만의 포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매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세라는 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보로 슈타인가르트에 따르면 유럽의 5번째 약점은 유럽의 방위산업이 난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국방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비무장화됐습니다. 워릭 대학의 군사학 교수 앤서니 킹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방산업체는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매출액이 67억 달러였는데 미국 록히드 마틴의 매출액은 659억 달러로 10배에 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은 평화 배당금을 선택했고 방위산업의 대부분을 미국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세계 무기산업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는 5대 방산업체는 죄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약해진 6번째 이유는 유럽인들이 군사력 증강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슈타인가르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이 Thank you for service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유럽은 그런 게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이 군인들에게 Thank you for service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지금은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미국인들도 군대 가는 것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더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2022년에는 군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4만 4천 명 미만이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군 군인의 평균 연령은 2010년보다 5년 많아진 평균 33.5세입니다. 유연한 근무시간, 보육 옵션, 더 높은 급여가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조건이 더 매력적인 민간 부문에 대해 독일 연방군은 덜 매력적입니다. 군대가 모험을 감수하는 조직이 아니라 관료주의 조직으로 변했다고 가보로 슈타인가르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강해지기를 원치 않고 전쟁을 싫어해서 준비도 안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억지력조차 상대방에 의해 도발로 인식된다고 여겨 회색 주인 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보로 슈타인가르트는 그러면서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매체가 나토를 가리켜 러시아와 중국 앞에 선 난장이라고 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를 괴롭히려 했으나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이유는 없지만 설사 충돌한다고 해도 나토는 러시아 상대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토가 영역을 아시아로 확대한다는 발상은 비이성적입니다. 미국은 물론 나토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싸우든 중국을 압박하든 한국은 아예 신경을 끄는 게 최상입니다.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됐다, 유럽에서 K방산이 잭팟을 터뜨린다는 등의 소리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다소
경박해 보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서도 한국 내 여론은 경박하기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러시아군이 무기가 없어 삽을 들고 싸운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부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중까지 코미디를 벌였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된 집단 서방의 사기극에 맞춰 한국 내 여론도 덩실덩실 춤을 춰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